그래, 내가 그랬다. 그 편지 내가 먼저 봤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제 나이 65,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조용히 황혼을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성실한 남편과 번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 딸. 돌이켜보면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날들도 지금처럼만 평온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평생을 바쳐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45년 묵은 편지 한 통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결혼 생활과 제 남편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 그리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첫사랑의 기억까지. 이 모든 것을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불륜 드라마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내린 선택에 대한 기록이자 뒤늦게나마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부디 저 같은 후회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려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볕 좋은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한가롭게 연속극을 보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나른한 오후. 그때 현관문 우편함으로 달칵 하고 편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세상에 웬 손편지일까 싶어 나가보니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새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발신인 주소도 없이 그저 포항중앙고등학교 15회 동창회라는 글씨만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45년. 졸업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던 친구들. 까까머리 남학생들과 단발머리 여학생들이 교정에서 뛰놀던 그 시절의 풍경이 흑백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보고 싶은 친구들아, 졸업 45주년을 맞아 동창회를 개최한다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가고 싶다는 설렘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찬물처럼 끼얹어졌죠. 이제 와서 만나면 다들 얼마나 변했을까요? 허옇게 샌 머리, 자글자글한 눈가에 주름, 불룩 나온 뱃살. 찬란했던 18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월의 흔적만 가득한 서로를 마주하는 게 왠지 모르게 두려웠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는데 신문만 들여다보는 남편에게 동창회 초대장을 넌지시 내밀었어요. 제 남편 박정훈이라는 사람,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다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한 참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나 지금이나 표현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지만 그저 묵묵하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믿음이었죠. 남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초대장을 힐끗 보더니 별 감흥 없다는 듯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리며 말했어요. 동창회? 그 나이에 그런 데를 뭐하러 가? 돈만 쓰고 피곤하기만 하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45년 만이잖아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보고 싶긴 뭘. 다들 사는 게 바빠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잖아. 괜히 가서 아는 척하기도 어색하고 자식 자랑, 돈 자랑 늘어놓는 거 듣다 오면 기분만 상해. 그냥 집에 있어. 남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남편의 그 무심함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제 설레는 마음에 작은 공감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건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지난 45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마치 제 인생이 결혼과 동시에 새로 시작된 것처럼 그 이전의 이수연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죠. 그 무심함이 저를 위한 묵묵한 사랑 방식이라고 그렇게 45년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단단했던 믿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에게는 더 말하지 않고 혼자서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갈까 말까?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검버섯이 피어난 피부, 힘없이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한때는 저도 곱다는 소리 꽤나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옷장을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죠. 등산복 아니면 시장 갈 때 입는 몸빼 바지. 남편과 자식들 옷은 계절마다 좋은 걸로 사입혔으면서 정작 제 옷장에는 동창회에 입고 나갈 만한 옷 한 벌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어요. 그래, 가지 말자. 가서 뭐 하겠어. 그렇게 마음을 접으려던 찰나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서 빛바랜 졸업 앨범을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펼쳐본 앨범 속에는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18배 제가 웃고 있었죠. 그리고 제 사진 바로 옆 페이지, 빡빡 깎은 머리에도 유난히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남학생의 사진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김민준. 제 첫사랑이었죠.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순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저를 보며 수줍게 웃던 모습, 체육대회 때 넘어진 제게 달려와 약을 발라주던 다정한 손길, 졸업식 날 제 손에 몰래 쥐어주었던 작은 쪽지까지. 그 시절의 민준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 아이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65 제 심장이 다시금 18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도 올까? 그 생각 하나가 망설이던 제 등을 떠밀었어요. 이건 불순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 젊은 날에 가장 빛나던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순수한 궁금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이수연으로서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 몰래 백화점에 가서 난생 처음 제 돈으로 가장 비싼 원피스를 한 벌 샀어요. 그리고 동창회 당일 어색한 화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를 해방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응. 그냥 친구들 좀 만나고 오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죠. 설렘 반 걱정 반.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빛바랜 추억을 확인하고 싶었던 제 작은 호기심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평온했던 제 삶의 둑을 무너뜨릴 운명의 문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행사장인 호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뭐라 설명하기 힘든 묘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녹아든 공간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반가운 외침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어색함과 낯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팬 주름, 두툼해진 뱃살.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던 18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낸 낯선 중년들만이 서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옛 친구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괜히 왔나 싶은 후회가 살짝 밀려오기도 했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툭 치며 아는 체를 했어요. 야, 이수연. 너 이제 오냐? 한참 찾았네. 돌아보니 제 단짝이었던 경이었어요. 짧은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은 여전하더군요. 경이야. 아이고, 너 맞구나. 하나도 안 변했네, 넌. 거짓말. 주름 자글자글한 거 안 보여? 너야말로 교장 선생님 포스가 난다, 야. 평생 학교에만 있더니 아주 그냥 모범생 그 자체야. 경희의 넉살 덕분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경희의 손에 이끌려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머, 내가 영숙이니? 진수 너는 사업한다더니 얼굴이 폈다. 이름과 얼굴을 일치시키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어느새 저도 동창회 분위기에 제법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다들 사는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자식들 결혼시킨 이야기,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 그리고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 무릎이며 허리 이야기까지.
평범하고 또 평범해서 우리 모두 비슷한 세월의 강을 건너왔구나 싶은 동질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제 눈은 저도 모르게 문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분위기에 대한 경계심이었을까요? 제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제 심장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음료를 한 잔 따라 돌아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저만치 떨어진 창가에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비껴가진 않았지만 꼿꼿한 자세나 사람 좋은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눈매는 제가 기억하는 18살의 김민준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 첫사랑. 졸업 후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고 애써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죠. 45년 만에 보는 그는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다는 소문처럼 잘 다려진 셔츠에 점잖은 재킷을 걸친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꼬리마저 제 기억 속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눈이 살짝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알아봤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그는 함께 이야기하던 친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망설임 없이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죠. 수연이 맞지? 이수연. 제 앞에 멈춰 선 그가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45년 만에 들어보는 저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정했어요. 민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올 줄은 몰랐네. 겨우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뱉은 제 대답은 바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내가 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더 반갑다.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지냈냐는 안부는 너무 상투적이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기엔 4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교사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정년 퇴임은 했고. 응, 재작년에. 너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됐더라. 신문에서도 몇 번 봤어. 대단하다. 별거 아니야. 그냥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한 거지. 너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수연아. 그의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그대로라는 걸까요? 잔주름 가득한 제 얼굴 어디에 옛 모습이 남아있다는 건지.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내내 민준이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한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45년 전 좁은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마주쳤을 때 제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깊고 아련한 눈빛 앞에서 저는 65세의 은퇴한 교사 이수연이 아니라 얼굴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던 18살의 소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동창회 분위기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두드리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가방을 챙기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민준이었어요. 그윽한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소년 시절의 수줍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아, 혹시 아주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긴 좀 그래. 다른 친구들은 이미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느라 저희 쪽엔 관심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수다 좀 떨다 늦을 거라고 미리 전화해둔 터라 시간은 있었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그의 말이 뜬금없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일까?
사업 얘기? 아니면 혹시 누구 편찮은 친구 소식이라도 전하려는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저희는 식당을 나와 쌀쌀한 밤 공기가 느껴지는 바깥으로 향했어요. 시끄러운 식당 안과는 달리 밖은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이내 다시 집어넣더군요.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땅바닥만 내려다보았어요. 그 침묵이 어색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나 이제 정말 가봐야 하는데. 제 재촉에 그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45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19 제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수연아,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왜였을까요? 등 뒤로 소름이 오소소 돋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너 보니까 정말 좋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때랑. 너도 멋있어졌네. 성공한 건축가라니 꿈을 이뤘구나. 어색한 칭찬을 주고받으며 멋쩍게 웃었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더니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미친놈 같고 널 곤란하게 만들 거라는 거 알아. 45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너에겐 가정도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널 다시 보니까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이 말만큼은 평생 후회하기 전에 꼭 해야겠어. 그의 서론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수연아, 사실 나 45년간 너만 기다렸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왕왕 울리는 듯 했습니다. 45년간 나만 기다렸다고요?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그의 얼굴을 쳐다봤지만 그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술 많이 마셨구나, 민준아. 아니, 안 취했어. 단 한 방울도 안 마셨어. 너랑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널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것밖에는요. 제 평범하고 조용했던 65년 인생에 이런 날벼락 같은 고백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 낳고 교직에 몸담으며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45년. 그 세월 동안 저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냥 아련한 추억 속의 한 페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그 긴 시간을 혼자 저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하는 건데? 우린 그때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내 세상은 온통 너였는데. 기억나? 졸업식 전날 학교 뒤뜰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서 내가 떨어지는 은행잎을 손으로 받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아이처럼 웃으면서 폴짝폴짝 뛰었잖아.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내 평생의 소원은 단 하나였어. 바로 너 이수연.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소해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풍경이 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냥 알아. 넌 아무것도 몰랐겠지.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용기 없는 녀석이었는데. 그저 내 주변을 맴돌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수연아,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졸업하고 나서도 널 찾아가려고 수없이 망설였어. 하지만 그땐 이미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 지금 내 남편 박정훈. 그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5년 전의 일이 그저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제 남편과 연결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만해, 민준아. 다 지난 일이야. 나 남편 사랑하고 우리 가정 행복해. 너도 그렇잖아. 저는 애써 그를 밀어내려 했어요. 이 위험한 대화를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그의 손길이 제 옷 소매 위로 전해졌어요. 정말 행복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나는 매일 후회했어. 그때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거.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어, 수연아. 오늘 너를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도저히 이 마음을 다시 묻을 자신이 없어.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것이 보였어요. 성공한 건축가의 단단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45년간 골마 터진 한 남자의 순정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절한 눈빛 앞에 저는 제가 지난 4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삶이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평범했던 인생이 그날 밤 그 한마디 고백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꼭 부서지는 별무리 같았어요. 제 마음처럼요. 시끄럽고 흥겨웠던 동창회장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 안의 정막만이 제 심장 소리를 더 크게 울리게 만들었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려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민준이의 얼굴과 제 어깨를 붙잡던 그의 뜨거운 손길, 그리고 귓가를 떠나지 않는 그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거든요. 수연아, 사실 나 45년간 너만 기다렸어. 45년. 제 인생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시간이에요. 남편을 만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교단에 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된 시간. 그 까마득한 세월 동안 누군가 나 하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다니.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엔 민준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했고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순간조차 손이 떨려 몇 번을 틀렸는지 몰라요.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저를 맞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두꺼운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꼈는지 신문 너머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왔어? 늦었네. 좀. 차가 막혀서. 재밌었나 보지. 얼굴이 빨갛네. 술 기운 때문이 아니었어요. 민준이의 고백이 제 온몸의 피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가는 제 표정을 감출 자신이 없었거든요.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는 내내 거울 속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주책맞게 상기된 두 뺨, 가늘게 떨리는 입술. 65의 늙은 아내, 두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마치 첫사랑 소년에게 고백이라도 받은 18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침대에 먼저 누워있던 남편은 제가 눕자마자 등을 돌렸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사이의 대화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되었어요.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서로를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하기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온 성실하고 과묵했던 남자. 넓고 든든했던 저 등이 언제 저렇게 작고 왜소해졌을까요? 흰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과 깊게 팬 목주름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함께 흘려보낸 4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치열하게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남편의 승진에 함께 기뻐하던 날,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텅 빈 집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색해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제 삶에 만족한다고 남편에게 늘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꽤 괜찮은 아내이자 엄마였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민준이의 고백 한마디가 그 단단했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했던 걸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이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과 의리로 버텨온 세월이었을까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기념일 한 번 제대로 챙긴 적 없었죠. 그저 묵묵히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사랑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원래 부부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 밤 45년간 한결같이 저를 마음에 품어왔다는 다른 남자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옆에 잠든 이 남자는 과연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나를 여자로 바라본 적은 있었을까? 지난 45년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굳게 닫힌 입술, 피곤에 절어 미간에 잡힌 주름. 매일같이 보던 얼굴인데 오늘따라 꼭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지만 어쩌면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때 부스스 몸을 뒤척이던 남편이 잠결에 저를 향해 돌아 누웠어요. 그리고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오늘 아침은 뭐야?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속은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는데 제 세상은 온통 뒤집혀 버렸는데 남편의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45년의 세월 위에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세워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마저 그날따라 유독 소음처럼 느껴졌지요. 제 안에선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는 게 왠지 모를 배신감마저 들게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 그의 눈빛, 45년간 너만 기다렸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말이 귓가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았어요. 고민 끝에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유일한 동창 친구 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어쩌면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친구였죠. 경이야, 나 수연인데. 혹시 시간 좀 괜찮니?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이구나.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별일 없지?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잠겼어? 역시 경이는 제 목소리 톤만 듣고도 단번에 제 상태를 알아차리더군요. 저희는 늘 가던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그제야 꾹꾹 눌러왔던 말문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너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반쪽이네. 박서방이랑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경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아니, 남편 때문은 아니야. 그럼 뭔데? 말을 해봐. 답답하게. 경희의 재촉에 저는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어요. 지난 동창회에서 민준이를 만났던 이야기부터 그가 저에게 했던 고백까지 제 평생을 뒤흔든 그 밤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심장은 다시 그때처럼 주체할 수 없이 뛰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죠. 어쩌면 저는 경희에게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어머, 정말 너무 로맨틱하다. 그럴 줄 알았어. 너희 둘은 원래부터 남달랐잖아. 같은 제 설레는 마음에 불을 지펴줄 그런 말이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경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셈인데. 김민준 그 남자 말 한마디에 45년 살아온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다른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였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할 게 뭐 있어? 간단한 거 아니야? 넌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곧 둘째 손주까지 볼 할머니야. 이수연, 너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은 알고 이러는 거니? 경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나도 알아. 아는데. 민준이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어. 45년 동안 나만 생각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았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어느새 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러자 경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심? 예, 정신 좀 차려. 45년이면 강산이 4번도 더 변했어. 사람 마음이라고 안 변했을까? 첫사랑은 그냥 추억으로 남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현실에 대입하는 순간 너만 비참해지는 거라고. 그 남자 지금 성공한 건축가라며. 돈도 많고 여유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옛사랑 타령하면서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 남자가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었어도 너한테 그렇게 아련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경희의 말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현실 감각 없는 철부지 늙은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넌 내 친구잖아. 내 편이 되어줄 순 없는 거야? 서운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그러자 경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한층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니까 내 편이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좋은 시절 만났다고 박수 쳐주고 말았겠지. 하지만 난 너 이러다 크게 다칠까봐 무서워서 그래. 박서방은 무슨 죄니? 평생 너 하나 보고 자식들 키우느라 등 휘게 일한 사람이잖아. 물론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경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제게 민준이가 첫사랑이었듯 남편에게도 제가 첫사랑이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아, 잘 생각해. 뜬구름 잡는 45년 전의 허상인지 내가 두 발 딛고 살아온 45년의 현실인지 뭘 선택해야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이야. 그 남자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남자는 원래 첫사랑 앞에선 다 시인이 되는 법이야. 경희는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찻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죠. 친구의 냉정한 조언은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에 더 큰 돌멩이를 던져놓았어요. 경희의 말이 다 맞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늙고 외로운 마음에 민준이가 던진 달콤한 말 한마디에 바보처럼 속아 넘어간 걸지도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 모든 게 연기나 거짓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경희의 말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힌 채 며칠이 흘렀어요. 민준이의 달콤한 고백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해지고 경희가 말한 냉정한 현실만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그래, 내가 너무 낭만에 취해 있었던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첫사랑 타령이야. 가정을 지키고 평범한 아내와 엄마로 살아온 지난 45년의 세월을 부정해서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민준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 계속해서 따끔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 민준이야. 미안해. 이렇게 또 연락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애써 잊으려 했던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순간 단단히 걸어 잠갔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빗장이 허무하게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연락할 사이 아니잖아. 알아. 아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딱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있을까?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이것만 전해주고 내가 원한다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약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경희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그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45년 동안 저를 기다렸다는 남자의 마지막 부탁. 어쩌면 이건 제 스스로 지난 세월의 의문을 풀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동네의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찻잔의 온기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죠. 한참을 망설이던 민준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갈색으로 빛이 바랜 낡은 편지 봉투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물음에 민준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45년 전 너에게 주려다 결국 전하지 못한 내 진심이야. 그날 내가 왜 너를 그냥 떠나보냈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꾹 붙어있던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한 편지지 2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낯익으면서도 낯선 45년 전 민준이의 글씨체였어요.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글자들을 저는 숨을 죽인 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수연에게.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수백 번을 망설였어.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 떠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 나 사실 유학 가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구나. 떠나기 전에 꼭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나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내 마음도 나와 같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내게 보여주겠니? 3년만, 딱 3년만 기다려줘. 내가 돌아와서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학교 앞 벤치에서 기다릴게. 만약 내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 욕심이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떠날게. 부디 나와주길. 너의 민준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약속 장소? 벤치? 저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자 그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그 당시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먼저 보여줬어. 내 생각은 어떨 것 같냐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 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그 친구가 누군데? 내 남편 박정훈.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했어요. 제가 알던 모든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정훈이가 뭐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정훈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러다 나한테 그러더군. 수연이 나랑 만나기로 했다. 이미 우리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어. 내가 이런 편지를 주면 수연이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상처받을 거야.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수연이를 위한 길이다. 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정훈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 둘이 이미 약속한 사이인데 내가 끼어드는 건 못할 짓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너한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비겁하게 도망치듯 떠나버린 거야. 그런데 동창회에서 널 다시 만나고 내 친구 경희를 통해 들어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더군. 너희 둘 내가 떠나고 한참 뒤에야 만나기 시작했다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45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거야.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찻잔을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민준이의 얼굴도 45년 묵은 편지지도 찻집의 풍경도 모두 뿌옇게 번져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표현은 서툴러도 늘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버린 거였어요. 민준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게 주어졌을 또 다른 인생의 가능성까지 전부 다요. 지난 45년간 제가 쌓아 올렸던 결혼 생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느꼈던 행복, 남편과 함께 늙어가며 나눴던 소소한 정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제 발걸음은 익숙한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45년의 세월이 단 하나의 비겁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이제 곧 마주하게 될 남편의 얼굴을 저는 과연 어떤 표정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민준이가 건넨 빛바랜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댔어요. 45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도착한 진실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죠. 익숙한 우리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정훈이 소파에 기대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죠.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지 남편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왔어? 하고 무심하게라도 한마디 건넸을 텐데 그날따라 그 침묵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남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품 안에 있던 낡은 편지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그제야 제 존재를 알아차린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웬 낡은 편지야? 또 쓸데없는 거 사들고 왔구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했지만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편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남편의 시선도 자연스레 편지로 향했죠. 희미하게 색이 바랜 봉투 위에 쓰인 이수연 귀하라는 글씨와 그 옆에 적힌 김민준이라는 이름. 그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45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어요. 더 이상 무심함을 가장할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45년 전 당신이 나한테서 훔쳐갔던 바로 그 편지잖아요. 제 말에 남편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죠. 거실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지난 4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의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변명이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뭐가 오해라는 거죠? 이 편지가 왜 당신 손에 있었는지, 그래서 왜 나한테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거 말고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려고 했지만 저는 몸을 피하며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온기가 제게 닿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해요? 궁지에 몰린 남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 당신이 민준이 그 자식이랑 편지 주고받는 걸 우연히 봤는데 곧 서울로 대학 간다는 놈이랑 계속 연락하면 당신만 상처받을 게 뻔했단 말이야. 이대로 당신을 그 놈한테 뺏길 것 같아서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고 애원하듯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좋아해서 그랬다고요? 제 마음을, 제 선택의 기회를 짓밟아 놓고 그게 다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훔쳤어요? 민준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당신이 그걸 무슨 권리로 빼앗아 간 거냐고요.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놈은 멀리 떠날 사람이었지만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어줄 수 있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결국 우리 이렇게 결혼해서 45년 동안 잘 살았잖아. 아이들도 다 키우고. 이제 와서 이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부정하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뒤틀어 놓았는지 그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잘 살았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45년간 지켜온 삶은 남편의 이기심과 거짓말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어요.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날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 행복이 어찌 되든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저 당신 옆에 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너져 내릴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5년간 단단하게 우리를 지탱해주던 믿음이라는 기둥이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행복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비극보다 더 참담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저 남자는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훔쳐간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진실 앞에서 65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모든 변명이 끝나고 우리 부부의 침실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수십 년을 함께 덮어온 이불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나란히 누워있지만 우리 사이엔 지구 반대편보다 더 먼 거리가 놓여 있었죠. 제 옆에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지난 4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마치 한 편의 낡은 흑백 영화처럼 색을 잃고 바래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리고 존경받는 선생님. 그 역할들 속에서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남편의 성공과 아이들의 성장이 곧 제 인생의 성적표였고 그만하면 꽤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 믿었던 남편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의 이기심과 거짓말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것이었다니. 모든 게 허망하고 또 허무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는 걸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수연, 너는 대체 어디에 있었니?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고 나니 65세의 이수연이라는 여자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어요.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 순간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둔 건 결국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는 밤새 헬쑥해진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어설픈 사과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의 말을 저는 그저 덤덤하게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부터 쏟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남편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을 원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난 45년간 나를 속이고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며칠 뒤 저는 민준이에게 연락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는 제 연락을 받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는지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그 앞에 앉아 있으니 45년 전 우리가 엇갈렸던 그날의 풍경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그 시절의 설렘과 애틋함,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해준 그가 참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민준아,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평생 외면하고 살았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얻었어. 제 말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그 미소를 향해 어렵게 다음 말을 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45년 전 풋풋했던 20살의 너와 나는 이제 없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성공한 건축가 김민준이고 나는 이제 막 내 이름을 되찾으려는 65세의 이수연일 뿐이야. 내가 45년간 그려온 내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건 또다시 나를 버리는 일이 될 테니까.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아쉬움이 읽혔지만 원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버렸고 추억은 추억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제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채워온 살림살이들 앞에서 막상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몇 개 되지 않더군요. 낡은 책 몇 권과 제가 가장 아꼈던 제자들의 사진, 그리고 빛바랜 제 젊은 시절의 독사진 한 장. 그것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제 나이를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저물어가고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아침을 맞이한 기분이에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돼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